오늘은 조금 심층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수익 구조와 사업 구상을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스폰서한테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거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배우는 거에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그거를 응용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수익 구조를 정확하게 모르고 사업을 하게 되면요, 행동 같은 거 스폰서들이 하는 거, 다른 성공자들이 하는 걸 따라하긴 하는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채로 행동만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행동만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그 알맹이를 모른 채 그 행동, 그러니까 즉 말하면 껍데기죠. 그 껍데기를 따라한다고 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그 내용의 의미, 저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내가 의지를 담아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수익 구조를 외워야 돼요. 그 숫자하며,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외워야 됩니다. 당장 한 달, 두 달 사업 했을 때, 사업 초반에 완벽하게 외우라는 거를 요구하는 건 아닌데요. 적어도 내가 200만 원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그때 설명을 못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년 정도를 두고요. 1년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1년 안에는 반드시 이 수익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멋지게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 우리 사장님들에게는 모두 해당돼요. 어떤 분들에게 해당이 안 될 수 있냐면 한 80대 사장님들, 이런 분들은 설명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누구는 한 달, 누구는 두 달, 누구는 세 달, 누구는 1년,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길게 잡아서 1년 안에는 누구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설명을 못한다고 해서 성공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수익 구조를 알아야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수익 구조를 단순하게 외웠다면요, 그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단순히 다 외웠다면요, 외우기만 하더라도 그 수익 구조와 특징들을 다 알고는 있죠. 근데 그 깊은 내면에서 그 수준이라는 게 1단계에서 10단계까지의 그 특징과 장점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수익 구조의 그 특징, 예를 들면 무한 단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또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또 다른 회사에서 무한 단계라고 말하는 것들은 실제로 왜 실현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 정도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상한선이 왜 있어야 되는지, 없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과 장점을 내가 지금 1단계나 2단계, 3단계 이렇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깊이를 더욱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뭘로 우리가 지표로 해서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어떠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긴다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다면 그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보상 플랜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어떤 부분은 내가 별로 매력이 없어, 나는 잘 모르겠어. 말 그대로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모르면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냐면요. 우리가 해야만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부분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수익 구조와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요. 이 사업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다르게 하겠죠. 이해했는 게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익 구조와 수익 구조가 사업 진행에 있어서 접목이 되게끔 이제 아이디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박한원 본부장님도 특별히 어떠한 사업 방법을 전수받거나 그대로 복제를 받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저기서 하는 방법들을 들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것을 응용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스폰서님들께서 어떠한 방법을 제시를 해줬어요. 그거를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 해봤어요. 맹목적으로 따라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사업을 했을 때 유리하거나 장점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놓친 채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해보는 게 아니고 들었는 거를 내 걸로 응용해서 아는 거를 해야 돼요. 아는 거를 실천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판매사를 도전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가 그거를 제가 설명 없이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수당이 들어가게 됐고 그 수당이 들어갔을 때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알려야겠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당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속도 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이제 설명을 해준다기보다는 내가 이 수익 구조가 무한단계이고 또 바이너리고 진입 유지비가 없고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이야기하는 거 안에는요. 스폰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스폰서 심정에서는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쳐주고 싶어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 안에 담겨있는 뜻, 목적 그거를 캐치를 못한다면 그것은 스폰서의 방법이지 내 방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애터미 수익 구조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과 비교를 해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익 구조의 특징이 없다면 보상 플랜이 애터미 제품이 아무리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공자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수익 구조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돼요. 저는 많은 고민들을 했고 또 지금 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명단이 너무나도 없을 때는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요. 정말 하루 종일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일할 수만 있다면은 하루 종일 일하고 싶은데 아무도 오라고 안 하고 인맥도 없고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일만 많이 할 수 있으면 일이 될 텐데 일할 데가 없는 거죠. 거기서 시간은 많고 시간은 없고 인맥은 많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살펴봤더니 장사가 잘 되는 가게, 돈 잘 버는 직장인. 돈 잘 버는 직장인들은 남의 돈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겠죠, 직장 생활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은 그래요.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거를 그만두고 나오면 그분은 원래 있던 그 직업이 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걸 그만둬버리면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요.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돈 잘 버는 뭐 가게 사장님, 돈 잘 버는 직장인, 이런 분들은 애터미를 적극적으로 하게끔 그쪽으로 방향을 잡기보다는요, 그분의 인맥을 파고드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는 아무리 섬세하게 가르쳐줘도요, 내가 발견한 아이디어가 아닌 이상은요, 잘 안 따라해요. 또 하나 예를 들면요, 화장품이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제 입장에는요. 화장품을 쉽게 바꾸지도 않을 뿐더러 남자가 화장품을 권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 사장님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나도 대놓고 정답을, 힌트를 강의에서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안 따라했을 뿐인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뉴스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그런데 아무리 이거를 설명을 해도 안 따라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런 성공자들이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면서 그렇게 해봤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는 그런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데 남들이 쉽게 가르쳐준 거는 그거는 활용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손등에 화장품을 발라주고 발림성을 느끼게 해주고 향기를 느끼게 해주고 그 화장품의 실물을 보여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발라줘야 된다고 명확하게 그 남자 사장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발라줘야 되고 뉴스를 보여줘야 된다. 요거 외웠죠. 외웠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발라주고 뉴스를 보여줘야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분이 한번 써보겠죠. 한번 써봐야 치약 칫솔 또 쓸 수도 있고 그래야 수당이 들어가고 제품을 써야 지속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죠. 제품도 안 쓴 사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품도 안 쓰는데 계속 찾아가면 뭘로 이해하냐면요, 쓸 때까지 찾아오겠구나 라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쓰고 있는 사람은 찾아가는 게 편해요. 그냥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쓴 사람은 찾아가기가 힘들죠. 근데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 정도 만나가지고 뭐 해결되는 게 아니죠. 우리 일이 다 되는 게 아니죠. 100번, 200번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계속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제품을 안 쓰면 만날 수가 없어요. 소비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공식, 소비자를 만들고 그 소비자 안에서 사업자를 찾는다는 그 공식은요, 이런 것도 담겨 있는 거예요.
물론 소비자가 아닌 상태에서 사업자가 바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나 박하는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아닌 상태에서 이미 사업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제품이 정말 좋다면은 해봐야겠다. 검증 차원에서 제품을 썼어요. 물론 소비자가 아니고 바로 사업자를 건너뛰는 그런 케이스도 적지 않아 있지만, 소비자를 꼭 찾고 사업자를 찾지 마라 하는 그 말 뜻 안에는 소비자를 만들어야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래야 신뢰가 두터워지고, 그래야 같이 앉아서 영상 하나 보자고 해도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혀 보면요,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지 그 노하우가 계속해서 축적돼요. 어떤 부분을 집요하게 이뤄내야겠다는 생각이 없으면은 그 부분이 발전을 안 해요. 우리 뇌가 계속 쓰는 것 쪽으로는 계속 발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쓰는 쪽으로는 계속 발전을 안 한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같이 앉아서 내가 회장님 강의를 한 편을 1시간 동안 같이 앉아서 보겠다, 꼭 봐야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섰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게 1년 2년 세월이 흘러가면요, 거기에 대해서 도가 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꼭 해내야 된다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회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한 가지 돌파해가지고 뚫고 나가는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자,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요, 어떻게 하면 소개가 나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소개가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무한단계 무한도적이잖아요. 거기다가 진입 유지비까지 없잖아요. 가입은 자유예요. 무한대로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한대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짜임에도 불구하고 개보도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강의를 듣게 할 것인가? 강의를 듣게 만드는 것이 만병통치약이에요. 불만을 가지는 분, 강의 들으면 해소돼요. 제품을 안 좋아하는 분, 강의를 들으면 해소돼요. 다단계 인식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강의 들으면 해결돼요. 스스로 좀 샀으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분들, 계속 갖다 달라고 하는 분들, 강의를 보여주면 해결이 돼요. 모든 것들이 강의를 통해서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비전을 알아가기 때문에, 애터미를 대하는 나의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 것인가? 마음을 열게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까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면 다음 단계가 없죠. 어떻게 하면 도전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작은 도전부터 해서 직급 도전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 도전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얼마나 좋은지. 제품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적당히 좋다, 이 정도로 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좋다고 인식하게 만들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중요하게 여길까? 여기에 대해서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개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소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하면 소개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렇죠? 소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마나.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해서 사업자가 나올 때까지 신규를 계속 발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규를 발굴하고 또 신규를 발굴하고 계속 신규를 발굴하죠. 이거는 뭐와 같은 줄 아세요? 다른 무한 단계가 아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무한 단계로 내려갈 수 있는데 계속해서 내가 일대로 내가 계속 추천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영업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사람이 계속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애터미만의 장점인데 이 부분을 장점을 못 살리고 계속 신규 발굴에만 집중을 한다면 무한단계의 매력에 대해서 애터미를 하는 거 아니죠, 그게. 자, 어떻게 하면 강의를 듣게 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가장 집중을 해요. 왜냐? 강의 듣는 게 만병통치약이니까. 제가 사업 초기 때나 제품을 그렇게 잘 판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작은 제품, PV 낮은 제품을 고무장갑이라도 뭐 애터미 비타민 샤워기라도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 개라도 쓰게 한다면요. 연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조차도 잘 못 파시는 만큼의 영업에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조차도 강의를 듣게 하면 그분이 비전을 알고 검증 차원에서 쓴다는 거예요. 내가 판 적은 없지만 그분이 집에 가서 스스로 10만원, 20만원, 30만원씩 구매를 하면 내가 판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죠. 그죠? 직접 파는 것만 매출이 오르는 게 아니고 내가 판 게 하나도 없어도 그분이 직접 제품 많이 쓰는 그런 소비자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강의를 듣게 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강의를 한 편 보여주기 위해서 4시간, 5시간을 사용한다고 해도요, 아깝지가 않아요. 10명을 만날 시간에 차라리 한 명과 회장님 강의를 한 편을 보겠어요. 그 비율이 적당히 골고루 쓰면 좋겠죠. 많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하루에 한두 명과 함께 강의를 듣고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강의를 듣는 게 정말 중요한가? 정말 그 효과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캐치를 해야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안 열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그죠? 마음을 연다는 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부분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안 열고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러면 이 부분을 능숙하게 할 수 있게끔 고민을 계속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익 구조와 연관이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이거를 극복 안 하고 애터미의 장점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도전을 할 것인가? 내 파트너가 도전을 해야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 빨리 성공하고 그게 훨씬 더 유리하고 장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트너에게 도전을 어떻게 하면 줄 것인가? 이것은 도전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이 파트너의 성공과 큰 작용이 있는가? 이게 보상 플랜 모르고는 이 생각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박한원 본부장님 그 방법, 그것을 그 안에 담겨있는 뜻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요, 왜 필요한지, 왜 좋은지 지금 아는 것보다 더 높은, 더 깊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제품을 좋아할 것인가? 제품을 애용하지 않으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사업에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제품을 별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 굉장히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일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보상 플랜 수익 구조는 제품이 받쳐주는 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진입비 유지비가 없는 게요, 제품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도 유일하잖아요. 진입비 유지비 없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직도 없잖아요. 애터미밖에 없잖아요. 그게 제품력이라는 것은 품질과 가격을 같이 말하는 거죠. 이 제품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가입비와 유지비가 없으면 절대로 안 굴러가요, 회사가. 그래서 정말 이게 좋아야만 되는 일이거든요, 제품이. 그런데 정말 좋기 때문에 이게 되고 있는 건데, 그 고객, 나의 파트너, 그걸 잘 모르고 있다면 이거를 꼭 알려줘야만 돼요. 그래야 진입비 유지비 없는 이거의 장점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 부분을 애터미가 정말 좋다는 거를 못 믿는 가운데 사업을 하면요, 차라리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이 더 나아요. 오히려 그거 마진이 있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중요시 여길까? 시스템이 없다면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파트너 10명 케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파트너 10명을 케어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작용을 10명이 일할 수 있게끔 내가 그 역할을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내 시간을 다 써야 돼요. 시스템이 있다면 100명이 됐던 1000명이 됐던 10,000명이 됐던 돌아가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커질 수 있어요, 조직이. 그런데 사업 초반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 없이도 잘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파트너 한두 명 있을 때 시스템 없어도 별 문제 없어요. 5명까지도 케어 될 거예요. 근데 파트너 5명이면요, 잘하면 200만 원까지도 되거든요. 잘만 하면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파트너라면.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바퀴만 더 굴러가 봐요. 이제는 케어가 안 돼요. 그때 돼서 시스템이 중요한 거라고 복제를 해도 그거를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기 전까지는 그 파트너들도 배운 대로 중요시 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복제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신규 분을 기초사업자 사장님 만나면서 느꼈던 게 많은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내가 그걸 말해준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내가 이 사업에 있어서 느낌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당사자가 부딪히면서 깨닫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스폰서가 가르쳐준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을 흡수하고 혹은 아니면 응용해서 내 방법을 찾거나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구조, 이 계보도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설명드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 방법 다시 말씀드려보자면요, 우리는 수당을 사람들에게 넣어주는 그 길까지가 결코 순탄하지만 않아요. 수당을 넣어주기 위해서 제품을 다수 써야 되죠, 그분이. 왜냐하면 그분의 아이디는 내가 필요한 거를 그분 아이디로 써서 30만 PB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우측에 30만 PB가 발생돼야 되잖아요.
그분이 제품을 영 안 쓰는 가운데 수당이 발생되는 것보단 어느 정도 제품을 제법 소비를 하시면서 소개까지도 한 명 이상 해줬을 때 수당이 들어가야 이 수당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저절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빨리 가르치는 방법은 그 순서를 건너뛰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빨리 수당 넣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많이 쓰게 하고 실제로 소개를 한 명 이상 받고, 그렇게 했더니 아, 내가 쓰는 게 적립이 되는구나, 내가 소개해준 사람이 쓰는 게 나한테도 올라오는구나,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알게 되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알았을 때 그분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전 단계가 또 필요해요. 제품을 많이 쓰게 해야 된다. 말은 쉽죠. 자, 제품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만남이 많아야 되고 신뢰가 필요해요.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반복적으로 만날 때 그 부지런함, 그 끈기, 그 반복적인 고통을 이겨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그 발걸음, 부지런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에 대한 상상력, 비전, 애터미 사업의 이 수익 구조의 비전, 이거를 알아야지 그 사람에게 계속 가는 힘이 나요. 아무도 하라고 안 했는데 정말 우리는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도 안 하시는 그 파트너분들 계셨을 때는 제가 이런 방법까지 썼어요. 보험회사에서 하는 방법, 그 성적대로. 아무리 이렇게 해서 압박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만두기만 하지, 사업을 접기만 하지, 안 할 사람이 하진 않더라고요. 내가 발걸음 움직이고 그걸 해내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이 수익 구조를 이해하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다는,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비전만 안다면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사업을 안 하더라도 소개는 많이 받아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정말 소개도 안 해주고 뭐 사업도 안 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캐시백만 보면서 쓰는 분들도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도 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파트너한테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마중물 좀 PB 좀 넣어주면 좋잖아요. 제 밑자락에. 그런 걸 뭘로 넣어주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제품 써주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자, 그래서 또 도전하고 또 그걸 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그 과정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얻는 게 너무 크잖아요. 받는 게 너무 크잖아요, 애터미한테. 하루에 5급 수당을 매일 받는다고 하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요, 26일 곱하기 26만원, 후원수당만 670만원 넘어요. 후원수당만. 그죠? 매일매일 5급 수당, 후원수당이 매일매일 26만원 정도가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당이.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또 26만원, 오늘 또 자고 났더니 26만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돈이 마르지가 않아요. 여기서 또 보름에 한 번씩 또 160만 원, 170만 원씩 보너스가 들어와요.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보너스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합쳐가지고 더하기 300만 원 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처음에 그 과정, 소비자를 만들고 신뢰를 쌓고 강의를 보고 그렇게 해서 파트너를 만들어가는, 그게 해결되면 이게 되게 돼 있어요. 가장 큰 계단 한 개만 있고 나머지 계단은 작거든요. 제일 큰 계단이 뭐냐면 소비자를 꾸준히 만들어가고 그분들에게 비전을 주려고 계속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게 제일 큰 계단이에요. 그 계단만 넘어서 버리면 무조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월 1000만 원. 왜냐면 우리 보상 플랜 정말 잘 뜯어보면요, 1000만 원은 되게 돼 있어요. 5천만 원은 정말 온팽이가 나와야만 돼요. 온팽이가 나오거나 해외 뭐 글로벌 대바리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돼줘야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온팽이가 한 명도 안 나와도 1000만 원은 될 수 있게끔 보상 플랜이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으로 240만 PB, 240만 PB가 달성될 수 있거든요. 팀장 유지하면서 달성할 수 있을 정도예요. 자, 오늘 이렇게 수익 구조와 사업 구상 연결, 보통 같으면 느낌 사업이라고 제가 그냥 주제를 달았을 텐데, 느낌 사업이라고 딱 말씀드리면 오늘 또 늘 말하던 그 느낌 사업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주제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사실 내용은 똑같죠.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숙 팀장님께서 운전 중이신가요? 네, 국장님. 주차 자리가 없어서 주차 자리 찾는다고 지금. 네. 죄송해요. 좋습니다. 오늘 너무, 그러면 네. 진행하기 어렵죠? 네, 오늘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네. 그 다음 이제 주자가 있어요. 그 다음 주자 누군지 아시죠? 이지영. 예, 맞습니다. 네, 오늘은 1일 MC 이지은입니다. 본부장, 그 팀장님께서 지금 운전 중인 관계로 제가 맡겠는데요.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뵈니까 너무 좋네요, 국장님. 어제는 여기 가렸지만 오늘은 이렇게 네. 제 예쁜 하관을 볼 수 있어서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저도 아까 그분들 보고 왔는데 어떤지는 제가 못 지나는데 그 따님분께서 지금 가입을 시켜셨더라고요, 두 분께서. 그래서 지금 소비자를 한 번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제가 아까 나왔는데 진짜 이거는 애터미만 제대로 알면은 부업으로 하든 사업으로 하든 뭐든지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하는 말이 진짜 두 발만 있으면은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애터미는 우리 생활의 모든 생필품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장이 강의를 듣고 또 스피치 하실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는 지금 운전 중이라서 안 되실 거고 혹시 스피치 하실 분 계실까요? 네, 이현영 사장님. 오늘 또 강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국장님. 나중에 저희 팀도 한번 후원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국장님 강의 듣고 느낀 점은 제가 현장에서 부딪혀 보니까 소비자를 만나서 이런 수익 구조를 설명하고 특징과 장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스스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이런 부분을 왜 빼먹었지? 이런 부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으면 좀 더 쉬웠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이렇게 막 머리를 뜯게 되더라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현장에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이런 방법으로 찾아가야 되겠다는,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고객님께서 좀 더 알기 쉽게, 그리고 그 니즈도 좀 더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씩 찾아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을 좀 느꼈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많이 부딪혀서 좀 깨져도 보고 해야지, 제가 좀 더 다져져야지 이 사업을 좀 박차를 가해서 세일즈 마스터 도전하고 직급도 도전하는 그런 애터미 사업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진짜 이거 현장에서 가다 보면은 이거를 말하면 좋을 텐데 가면 집에 와서 진짜 이불 차는 경우 많거든요. 저도 그걸 겪어보고 있고 한 번씩 지금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겪어봐야 되고 또 스폰서 분하고 상담을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스피치 하실 분 계실까요? 맞아요. 그 은영 사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와서 그걸 계속 생각을 하죠. 그래서 땜빵이 몇 개 생겨야 돼요. 그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해야, 이 집 뜯다가 땜빵이 몇 개 생길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해야 그래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어요. 또 스피치 하실 분 계시나요? 김미진입니다. 네, 미진 사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네. 이상수 국장님 너무 반갑고요.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수익 구조와 사업 구상 연결 이렇게 해서 쭉 들었는데요. 수익 구조를 아직까지는 뭐 달달달 외웠다가도 또 뒤로 가면 또 잊어버려서 이제 제 위치에 있는 것만 알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이제 망설이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제 나름대로의 특징과 장점을 얘기하지만 또 받아들인 사람이 아직 그 단계가 안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저만 이렇게 열정이 있지만 상대방은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아닌데 얘기를 하면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내가 더 많이 깨져야 된다는 생각을 들죠. 아직까지는 많이 깨지고 엎어지고 해야 그 단계를 넘어선다는 게 너무 느껴지고요. 그리고 느낀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항상 느끼면서 깨지고 항상 이렇게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되는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해보고 현장에서 얘기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하다 보면은 저도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으면은 모르는 부분 솔직히 모른다 하고 바로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진짜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 부분을 검색을 해보고 아니면 제가 한번 진지하게 알아봐야 되는 건 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도 하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다 알 수 없는 부분을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팀장님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맞아요. 이게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 부딪힐수록 어떻게 또 진행해야 되는 게 또 창의력도 나오고 정말 현장 경험이 많아야 내 사업도 발전이 되고 파트너도 안내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 영상 메모하면서 잘 깊이까지는 못 들어가지고 하여튼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영상 안내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시간 단축시킬 수 있고 애텀이라는 걸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우리는 1%의 그게 있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해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영상 안내가 참 답이라는 거 요즘 많이 느끼고 있고 지연 사장님이랑 미진 사장님이 오늘 특히 미진 사장님 오늘 국장님 강의 들으면서 손뼉까지 치면서 머리를 막 정말 막 앞뒤로 막 흔드시면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게 되게 공감이 갔다는 말씀이거든, 그 행동들이.
그래서 국장님 오늘 강의 좋았고 또 저희는 영상을 어떻게 안내할지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카톡방이 여러 개 있는데 방마다 가진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방마다 어떤 걸 올릴까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같은 걸 그냥 복사 떠서 올리기보다는 방을 여러 개 운영하다 보면 방마다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특색에 맞는 영상을 올려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해서 안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요약 정리를 진짜 자세하게 해주셨네요, 팀장님께서. 마지막 혹시 백경화 사장님도 스피치 가능하실까요? 우! 백경아 사장님! 네, 음성고 풀고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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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는 들어도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좋은 거는 느꼈는데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저는 아직. 많이 들어봐야지 뭐 아직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 맞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네. 진짜 영상을,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영상을 한 번 본다고 해서 10번 봐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보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진짜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해를 하게 되는 순간이 오시거든요. 그때 되시면은 이제, 아,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네, 오늘도 스피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사진 네. 찍어요. 사진, 사진. 네. 제가 찍을게요. 네. 네. 이게 두 카트 찍을 거니까 일단 하나, 둘, 제일 예쁜 척 좀 해봐 주세요. 다들 김치 하나, 둘, 셋.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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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